자, 이제 셋째 시간 이어서 담보 책임 보겠습니다. 입문서 277페이지입니다. 자, 담보 책임의 뜻부터 좀 보면 지금 의 첫째 줄에서 매매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생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산권 하자가 생겼다. 이때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이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때 매도인 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매도인 측에서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요. 자, 예를 들어 매매를 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예를 들어 매매 계약 체결한 그 목적물이 뭐 주택이라면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한테 문제없이 주택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매수인이 이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주택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취득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자가 있다. 하자는 흠결을 말하는 거죠. 하자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니까 매도인 측에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야, 너 책임져. 책임져.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책임져라잉. 책임져. 책임을 지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자가 주택 자체, 물건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은 문제가 없는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권리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자 종류는 두 가지예요.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 근데 그게 물건이 됐든 권리가 됐든 어쨌든 하자가 있으면 야, 하자 있다. 매수인 측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매매는 유상계약이고 매매만 유상계약은 아니죠. 교환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유상계약들이고 담보 책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담보 책임은요. 무상계약에는 적용 안 됩니다. 어디에는 적용 안 된다고요? 무상계약. 적용 안 돼요. 무상계약에는 이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어디에 적용됩니다? 유상계약에 적용됩니다. 유상계약에 준용됩니다.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건 매매 파트입니다. 매매 파트. 매매 파트에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유상계약, 자, 교환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도 이 담보 책임 관련된 법리들을 그대로 이 규정된 법리들을 끌어다가 쓰겠다. 이 뜻이에요. 야, 내가 주택을 샀는데 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나는 갑한테 땅을 넘기면서 주택을 받았던 거였어. 근데 하자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책임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당연히 물어야죠.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라도 하자 있으면 책임 물어야죠. 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내가 차임을 잘 내고 있거든? 근데 하자가 있어. 책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유상계약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무상은 안 돼요. 아니, 아버지가 상가를 주셨거든요. 상가를. 증여를 해주셨어요. 증여를. 상가를 증여하신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저기 절이라도 해야죠. 감사하다고. 상가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죠? 근데 하자가 있어요. 근데 상가에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좀 낡았던 거예요. 책임지세요.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책임지세요. 말 돼요? 말 안 돼요? 이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네가 돈 주고 샀으면 유상계약이었으면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되겠죠? 근데 네가 공짜로 받았으면 하자 있어도 책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무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려가세요. 종류. 물건의 하자가 있고 권리의 하자가 있다. 물건의 하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밑에 쪽에 사례 접근 민법이 나오는데 이 사례 좀 보죠. 자, 77세 을이 뒤늦게 결혼한 외아들 신혼집 사용하기 위해서 갑소유 빌라 5억의 매매 계약 체결, 계약금 5천만 원 지불했습니다. 근데 잔금일자의 집을 둘러보니까 집에 누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일러가 되다 말았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일러가 됐다 말았다. 보일러가 됐다 말았다. 자, 그리고 누수가 있네요. 을이 매수하기로 했던 주택. 이제 잔금 지급 일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됐었는데 뭐가 있다고요, 주택에? 누수. 네? 뭐 균열이 있다. 그죠? 보일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 주택과 관련된 물건의 하자라는 거죠. 물건의 하자. 권리 아니죠? 물건의 하자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은,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는데요. 책임을 물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하자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다 없다. 거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대한 하자라는 겁니다.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다. 그럼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어요. 야, 하자가 너무 심각해. 이 계약 더 이상 진행 못한다. 해제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자가 경미할 때도 있어요. 목적 달성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야, 누수가 있지만 그냥 좀 스며드는 정도야. 스며드는 정도. 보수하면 되잖아. 보수하면. 그죠? 야, 보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야, 괜찮아. 그 관 한 개 갈면 해결되는 거야. 하자가 경미하다는 거죠. 목적 달성은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을 엎으면 안 되죠. 계약 엎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물건의 하자예요. 쉽게 생각해서 하자가 너무 심각하면 을은 계약을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계약 다 엎고 해제해버리죠. 근데 하자가 경미하다면은 매도인이 선생님 제가 손해배상 해드릴 테니까 고쳐드릴 테니까 계약 진행하시죠.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 달성 되냐 안 되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선택이 되는 거죠. 선택이. 둘 다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함께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쪽에 도해를 보시면은 매수자가 하자를 모르고 샀습니다. 지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해지하는 거예요. 다 엎자. 근데 밑에 줄은 목적 달성이 가능하잖아요. 살만은 한 거죠. 그럼 고쳤으면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양괄호 1번하고 2번하고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을은 목적 달성 할 수 있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을은 못한다 그러죠? 을은 해지한다 그러죠? 그럼 매도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목적 달성 되잖아. 왜 안 돼? 고쳐주면 되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네. 자, 3번 확인하세요. 만약 집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서 매수했다면, 을이 이미 그걸 알면서 매매를 한 거라면은 그때는 책임 묻지 못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할 당시만 해도 이런 하자가 있다는 걸 난 몰랐어요.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확인했을 때, 선의 무과실일 때, 그때 비로소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위쪽에 조문 함께 읽어보죠. 위쪽에. 자, 580조 보세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 측에서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면 해제는 하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만 해라.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뒷문장,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매수인이 어쨌거나 알았거나 하자 있다는 걸. 혹은 야 조금만 둘러봤으면 알 수 있었잖아.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책임 묻는다고, 책임 묻지 못한다고. 이러면 책임 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적용받으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요. 그리고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서 간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 묻지 못하니까 몰랐고 잘못이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상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좀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밑으로 내려가세요. 581조.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건의 하자는요. 물건의 하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특정물입니다. 특정물. 이 특정물이라는 건 다른 거하고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가 안 돼. 대체 불가. 자, 그리고 종류물이 있어요. 종류물은 다른 거하고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뭐 사과를 샀어요. 사과를. 근데 사과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과로 바꿀 수 있죠? 사과가 종류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하고 대체가 가능하다. 내가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요. 다른 새 차로 바꿀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자동차가 종류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집이 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게 특정물이에요. 다른 거하고 대체를 못하는 거. 자, 그래서 특정물이 있고 종류물이 있는데 아까 봤던 게 특정물이었거든요. 이때는 목적 달성 못하면은 해제.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근데 지금 581조에서 종류물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다면 전조가 580조죠? 이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매수했다고 해도 자동차는 특정물이라고요, 종류물이라고요? 종류물이라고. 자동차 종류물. 을이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라고 해도 이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면 야 시동이 꺼져버리는데? 하자가 있다면 엔진에 결함이 있는데 하자가 있다면 그대로 준용되니까 야 이 자동차 하자가 심각해서 목적 달성 못하겠다. 그럼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제. 차 굴러가고 고치면 된다. 그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목적 달성되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똑같다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특정물이 됐든 종류물이 됐든 똑같다. 목적 달성 안 되면 해제. 목적 달성 되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차를 샀는데 그 차 뒷좌석 있잖아요. 차 뒷좌석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겁나 열받더라고요. 문이 안 열리니까 열받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열려요. 아, 죄송합니다. 밖에서 안 열려요. 밖에서 안 열리고 안에서는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열 때마다 계속 반대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그러다가 문 열고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안에서도 안 열리고 밖에서도 안 열리는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죠. 목적 달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계약을 엎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리를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써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막 엔진에 결함이 있고 가다가 서버리고 급발진 나고 이러면 이거 목적 달성 안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종류물에서는 특정물 말고 종류물에서는요 해제권 행사도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하자가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정물에서는 안 되죠. 특정물은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대체가 되니까 해제도 안 하고 손배 청구도 안 하고 새 자동차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고요. 특정물에서 종류물에서? 종류물에서요. 종류물에서. 그죠? 종류물에서. 예. 자,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했다가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밑에 581조에서 2항을 보세요.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해제 손배 청구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완전물 급부 청구라 그래요. 완전한 물건 갖고 와라. 완전물 급부 청구. 네, 완전물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그 매제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그 법률적인 분쟁 같은 게 생기면 통화할 때 통화 녹음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기본이잖아요. 그죠? 뭐 녹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폰은요. 왜 안 돼, 매제? 왜? 애플이라서. 근데 예전에 한번 그 샀다가 막 이렇게 하자가 생긴 거예요, 폰에 하자가. 심각한 하자가 있었어요. 아예 전원이 안 켜졌던 거예요. 그럼 계약을 뭐 해야 돼요? 계약을 해제해야지. 그죠? 해제해야지. 엎어야지. 근데 엎으려고 하면은, 그쪽에서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잖아. 제가 켜드릴게. 이러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걸로 끝내려고 하겠죠? 그럼 저는 이제 해제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 감성을 이길 수 없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만 찾는다고. 그죠? 나는 애플이 최고다. 그 감성을 네가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해제도 안 할 거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할 거고 애플이 최고야. 아이폰이 최고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종류물일 때. 예. 그래서 끝까지 이제 녹음은 못 하더라고요. 예. 깝깝하죠. 그죠? 예. 저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밑에 쪽에 조문하게 더 확인하세요. 582조. 자, 전 2조에 걸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해야 된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제척기간. 자, 넘기세요. 자, 물건의 하자입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특정물 하자. 밑에 쪽 동그라미 2번에 종류물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물건의 하자를 묻기 위해서는 위쪽 니은을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하자를 몰라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 필요해요. 선의 무과실.
밑에 디귿 책임. A. 중대한 하자다. 중대한 하자다. 계약을 해제해버린다. B. 경미할 때는 해제하면 안 되고 손배 청구. C. 6개월의 제척 기간이 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종류물일 때는 해제 손배 청구 안 하고 완전한 물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감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계약을 깨지 않을 거야. 그렇죠? 예. 자, 내려가세요. 양괄호 2번입니다. 권리의 하자입니다. 자, 이제 물건의 하자를 지나서 권리의 하자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보다 권리 하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물건의 하자가. 권리 하자가 더 중요해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권리 하자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권리 하자는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자, 두 번째 권리 하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일부 타인 권리 매매. 3번 수량 부족. 4번 용의권 제한. 5번 저당권 행사입니다. 한 개씩 할 거예요. 첫 번째. 전부가 목적물 전부가 타인 거라는 거죠. 전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갑이 매도인으로서 을한테 넘기기로 했던 건 토지였습니다. 토지. 야, 내가 토지를 팔게. 자, 근데 문제는 이 땅이 갑의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이었던 거예요. 이 땅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땅도 아닌데 이거 을한테 팔겠다고 계약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적물 전부가 매도인 소유다, 타인 소유다. 타인 소유다. 전부 타인 권리라는 거죠. 이렇게 계약했을 때 매매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계약을 하면서 갑이 야, 내가 지금은 내 게 아니거든? 근데 병한테 매수한 다음에 넘겨줄게. 오케이? 그랬을 때 을이 알겠다. 이렇게 합의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병한테 물건 넘겨받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갑이 을한테 땅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을은 계약을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적물 토지가 전부가 병거인 줄 을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을은 땅을 지금 넘겨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을 끝낼 수 있어야죠.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을이 선이었다면은 해제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물이 병의 거였다는 걸 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계약서 쓴 거예요. 그럼 을은 손해가 생겼죠? 손배 청구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알고서 샀다면 뭐만 할 수 있다는 뜻? 해제만 할 수 있다는 뜻. 그죠? 모르고 샀으면 해제도 하고 손배 청구도 하고. 책 보세요. 569조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넘겨받아서 갖다 줘야 된다. 이 말이죠. 570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시킬 수가 없다면 이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악불문이에요.
자,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을이 악이었다면 손배 청구는 한다고 못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을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을이 몰랐어야 돼.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전부 타인 권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죠. 자, 두 번째는 전부 타인 권리가 아니라 일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져요. 자, 갑이 을에게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1000제곱미터를 팔겠다고 한 거죠. 1000제곱미터를 팔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1000제곱미터 전부가 갑게 아니라 그 중에서 100제곱미터가 다른 사람 거라는 거죠. 야, 그중 100제곱미터가 딴 사람 거야. 그러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9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 물론 갑이 병한테 사서 당초에 계약했던 1000제곱미터로 맞춰서 을한테 줄 수 있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여기서 갑이 병한테 이거 못 받으면, 여기서 깨지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매수하기로 했던 건 1000제곱미터였는데 지금 갑이 넘겨줄 수 있는 건 얼마밖에 안 돼요? 900. 이때 을은 야, 900제곱미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나는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어. 900제곱미터 가지고. 그런 경우는 계약을 뭐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다 엎어버리는 거죠.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거든. 자, 그런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야, 그래, 900제곱미터라고 해도 내가 여기서 집 짓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태면은 해제해버리면 안 되죠? 대금에 대해서 감액 청구를 해요. 100제곱미터만큼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깎아서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감액 청구하고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선택하는 거지, 이건. 그죠? 예, 해제는 계약을 다 엎는 거죠. 다 엎어버리는 거죠. 감액 청구는 엎지 말고 진행하자는 거죠. 100제곱미터만큼 깎아서 진행합시다. 대금 깎읍시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선택. 좀 보세요. 572조 1항. 매매 목적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그 권리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시킬 수 없을 때 매수인은 일단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 달성할 수가 일단 있다는 거죠. 자, 근데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이라면 매수인 측에서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거다. 900제곱미터라는 걸 내가 알았으면 내가 이거 샀다 안 샀다? 안 샀다는 겁니다. 이게 뜻하는 게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근데 3항 보세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아, 여기서 복잡해져요. 여기에 더불어서 선의의 매수인은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겁나 복잡해지는 거지. 그죠? 이제 담보 책임이 슬슬 무서워지죠,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가 아니면은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하고 감액 청구하고 선택을 하고 추가적으로 손배 청구. 근데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감액 청구는요, 선악 불문이에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거 불문입니다. 감액 청구. 근데 해제권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선의의 매수인이었다면, 을이 선이면 해제하고 감액 청구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추가적인 손배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을이 악이라면 그땐 감액 청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을이 악이라면 일부가 병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면. 복잡하죠. 자, 그리고 제척기간. 제척기간. 매수인이 선이라면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날. 안날로부터. 자, 매수인이 악이라면 악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가 되니까 이거는 계약을 한 날. 계약했던 그날, 한 날. 로부터 해서 1년입니다. 자, 한 번 더. 선의는 몰랐던 거니까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니까 계약 1로부터 1년입니다. 그죠? 점점 영혼이 탈출하고 있죠. 그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반도 안 왔어요. 힘내세요, 빨리. 자, 1항, 2항, 4항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573조 밑에 쪽에 전조의 이 권리. 여기서 말하는 전조의 권리는 감액 청구,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말하는 거겠죠. 선의일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일 때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하는 거다. 세 번째 권리하자. 세 번째 권리하자는요, 수량 부족입니다. 수량이 부족하다. 자, 수량 부족이라는 거는요, 매도인 측 그리고 매수인 측이 있고 갑이 을한테 팔기로 했던 게 토지 1000제곱미터였어요. 근데 을이 좀 이상해서 이거 측량했더니, 야, 측량을 해보니까 지금 이 토지가, 야, 900제곱미터다. 그럼 갑이 팔기로 했던 1000제곱미터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만큼이 부족한 거죠? 100제곱미터만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위에 거하고 다르죠, 상황이. 위에 거는 땅은 있어요. 땅은 1000제곱미터가 맞는데 그 중에 일부가 딴 사람 거. 근데 여기는 땅 자체가 900제곱미터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574조.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됐던 그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전 2조가 몇 조 말하는 거죠? 572조 말하는 거예요. 572조에서 말했던 건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목적 달성되면 감액 청구, 선의의 매수인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게 572조였죠. 이거를 그대로 수량 부족에다가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900제곱미터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럼 계약을 뭐 하면 돼요?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900제곱미터도 사는데 문제 없겠는데? 목적 달성 가능하다. 이러면은 뭐하고? 예, 감액 청구요. 똑같다고, 위에 거하고 똑같다고. 역시 해제하고 감액 청구는 둘 다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
그리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뭐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은 법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둘째 줄에서 매수인이 그 부족이나 멸시를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 선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인, 이제 해제도 선이, 자, 수량 부족에서 해제도 선이, 감액 청구도 선이, 손해배상도 다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일부 타인 권리에서 감액 청구는 선악 불문이었죠. 여기선 선이에요. 다 선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척기간은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안 날이 되는 거예요. 여긴 선의밖에 없어서 1년. 네 번째 권리 하자로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용의권 제한입니다. 575조.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4번의 용의권 제한 같은 경우는요, 목적물에 용의권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어떤 경우냐면은 뭐 현실에서는 일어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제 뭐 법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갑이 을한테 어떤 건물을 팔았거든요.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을이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죠. 장사를 하려고. 야, 근데 이거 합의하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안에서 이미 다른 장사하고 계시는 세입자가 있었던 거예요. 세입자가. 임차인이 있었다. 야, 나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를 나는 몰랐어.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했는데 얘가 들어와 있으니까 나 장사해, 장사 못해. 나 장사 못해. 그게 바로 목적 달성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죠.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때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갖다가 해지한다는 거죠. 이게 용의권에 의한 제한입니다. 용의권 제한. 세입자가 있으니까 내가 목적 달성 못하니까 나 해제할게. 이거죠. 뒷문장을 잘 보면요.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전문장에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기타의 경우는 뭐예요?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만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만. 역시 둘 다 행사는 할 수 없겠죠. 목적 달성 되냐 안 되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출제가 잘 안 돼요. 왜 출제가 잘 안 되냐면은 아니 네가 갑하고 매매를 하는데 세입자가 있었다는 걸 네가 몰랐다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매매하면서 세입자 있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어때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입자 있다는 걸 모른다고? 가보면은 다 저기 하고 있죠. 장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못 만드셨네요. 출제 잘 안 해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내려가세요. 5번 저당권 행사. 576조. 매매 목적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됐다. 여기서 행사가 됐다는 건 경매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경매가 들어왔다. 자,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저당권 행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하고 맞히니까 힘내세요. 영원히 저기 떠나셨네요. 힘내세요. 네. 지금 담보 책임 잘 잡아놓으면은 이제 앞으로가 편해져요. 여기 잡으면 계약법 거의 끝납니다. 거의.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저당권 실행입니다. 저당권의 실행. 자, 여기서 말하는 실행은 경매를 뜻합니다. 경매. 경매가 실행됐다. 자, 이게 뭔 말이냐. 매매를 하는데요. 갑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상가예요. 이 상가를 을이 매수합니다. 자, 상가는 6억짜리 상가입니다. 6억에 매수한다. 자, 근데 상가를 매수하는데 이 상가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거예요. 대출이 내져 있었다는 거예요. 4억짜리 대출.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을이 6억짜리 상가를 사는데 거기는 이미 은행 대출 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할 때 현실에서 매매를 할 때 얼마로 매매 계약서 체결돼요? 일단 6억이라고 계약서에 쓰겠지만 을은 갑한테 얼마만 주면 되죠? 네, 2억을 주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매매하잖아요. 그죠? 이 저당권을 그대로 을이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억만 주면 되잖아. 그죠? 이건 이제 을이 가져가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랬던 거예요. 을이 2억을 주려고 하니까 갑이 이랬던 거예요. 야야, 이번 달이 마지막 상환이야. 이번 달이 마지막 원금 상환이라서 다가오는 날에 내가 이거 상환하고 나면 이거 말소 될 거야. 곧 끝나. 그러니까 그냥 6억 가져와. 을이 6억을 줬던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상환이 다가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서 이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실행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매가 돼 버렸다. 경매. 그러면 말소되지 않고 저당권이 이렇게 실행돼 버리면 을이 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가도 목적물이 경락돼 버리니까 을은 소유권 상실돼 버리겠죠. 책임 묻는 거예요. 갑한테. 너 책임져라. 끝났다며. 너 책임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이때 을은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 버린다. 그리고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악 불문이에요. 여기서는. 자, 밑에 2항은 다음 순환에서 볼 거고요. 3항 보세요. 3항. 매수인이 손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에서는 해제, 손배청구 일단 두 가지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담보 책임이었어요. 복잡하죠? 담보 책임 복잡해요. 그러니까 출제할 거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끝내야 됩니다. 권리하자는 담보 책임 중 권리하자는 5가지였고 그중 첫 번째가 전부가 타인 권리다. 그중 두 번째가 일부가 타인 권리다. 세 번째, 수량이 부족하다. 네 번째, 용의권에 의해서 제한받았다. 세입자가 있었다. 알고 봤더니. 마지막 5번째, 저당권이 실행돼 버렸다. 이 5가지 권리 하자입니다.
매수인이 행사하는 권리는 일단 대표적인 게 바로 해제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도 행사했어요? 예,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감액 청구도 있었어요. 대금 감액 청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선악 불문이에요. 선의를 기억하지 마. 예? 선악 불문을 기억하자는 거죠. 선악 불문. 선악 불문 4개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예?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군데만 선악 불문이에요. 이것만 외워요. 예? 많이 외우려 하지 말고 이것만. 그래야 빨리 끝나요. 이것만 외워요. 전부 타인 권리에서의 해제권 행사. 선악 불문.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행사 가능하다. 일부 타인 권리에서의 감액 청구도 선악 불문이다. 저당권 실행에서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둘 다 선악 불문이다. 이거 외우셔야 하는 거지. 이거 외우고 나머지는 다 뭘로 채워 넣으면 돼요? 선의로 다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화이팅. 예. 자, 그래서 나머지를 다 선의로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 다 선의 다 일단 채워보세요. 선의. 계속 선의. 다 선의. 선악불문 빼고 다 선의. 팔 아픈데요. 자, 선의, 계속 선의. 다 선의. 선악불문 빼고 다 선의.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감액 청구예요. 감액 청구는 깎자는 겁니다. 대금을 깎자는 건데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여기서는 목적물 전부가 딴 사람 거기 때문에 깎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에? 깎고 자시고 할 수가 없다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감액 청구가 없어요,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요. 없어.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 부족일 때가 깎을 수 있어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용의권 제한? 아니, 나는 목적 달성을 못하는데 깎을 수 없습니다. 저당권 실행됐는데 어떻게 깎아요? 다 넘어갔는데. 감액 청구는 다른 데서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고 여기에만 있다. 여기에만. 일부 타인하고 수량 부족. 세 번째, 수량 부족은 시읒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다 선이다. 따라서 수량 부족은 다 선이다. 그죠? 과학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용의권 제한도 시읒 다음이 이응이죠. 그죠? 다 선이에요. 다 선. 얘도 다 선이다. 네, 이런 순서대로 해서 내용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중 과정에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죄송합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었어요. 1년. 그죠? 선의는 뭐라고요? 안날로부터.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한날.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렇게. 자, 근데 이 제척기간에서요, 전부 타인 권리하고 저당권 실행은 제척기간이 없어요. 처음과 끝은. 전부 다 넘어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시간 좀 흘러도 책임 물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제척기간 1년에 걸리는 건 여기 세 가지.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용의권 제한. 여기서가 1년입니다. 자, 이까지 담보 책임 마무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어디를 볼 거냐면은
일단 교환 잠깐 말씀드리고요. 교환 281페이지 밑에 쪽. 그리고 본격적으로 임대차 정리할 겁니다. 임대차. 283페이지서부터 임대차가 시작이 되고 있죠. 여기 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보면 특별법에 들어갔을 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도 나오거든요. 다 연결시켜서 임대차 싹 묶어서 다음 주 정리하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